끊임없이 대작 영화를 만드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또 다른 에이리언 커버넌트 리뷰입니다. 우주 밖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나선 우주선 커버넌트호. 항해 도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함께 미지의 행성으로부터 포착된 구조 신호를 쫓아 예정에 없던 행성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맞지 않는 미지의 존재들로 가득한데요. 사람은 도저히 발붙일 수 없는 그 행성에서 과연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SF 재난 영화입니다. Where is it?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영화는 프로메테우스 2. 오늘 같이 볼 영화는 에이리언 커버넌트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에이리언의 활약을 기대했거나 혹은 에이리언 영화에서 우리가 좋아했던 요소들을 이 영화에서 발견하고 싶었던 저와 같은 관객이라면 다소 아쉽거나 실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영화이고요. 프로메테우스에서 보여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거나 혹은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에서 느꼈던 SF 영화의 어떤 철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게 좀 더 재밌는 SF 매니아들에게는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에이리언 시리즈는 여전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많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신비한 동물 사전의 주인공이었던 캐서린 워터스턴이 여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감독 역시 에이리언 1편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를 연출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맡았습니다. 역시나 이 영화는 또 리들리 스콧 감독답게 미장센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어떤 이 행성으로 불시착해서 벌어지는 여러 이 자연의 장관이라든가 화면을 보는 재미,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음습하고 이렇게 눅눅한 이 숲에서 느껴지는 약간 암울하면서 미스테리한 분위기는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프로메테우스에서 보여줬던 어떤 광활하지만 약간 압도되는 느낌과는 약간 반대되는 느낌이었어요. 아쉬운 부분은 인물 설정들입니다. 과거의 에이리언 영화들이 비록 피해자들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좀 익숙한 인물 설정, 인물 구조 등을 가지고 와서 뭐 갑자기 다른 필름이 나오고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아주 익숙한 인물들이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빠지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주 식민지 개척을 위한 전문가들인데 마치 이 영화 안에서는 흥분한 어린아이들처럼 비이성적인 행동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 초반부, 중반부 막 이제 에이리언의 공격으로부터 피해가 막 시작된 그 지점까지는 사실 조금 짜증이 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인공들 대부분이 너무 신경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전형적인 희생자의 스테레오 타입이랄까? 물론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의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부부라는 설정을 두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왜 굳이 그런 설정을 둬야 했나 하는 약간의 의문도 사실은 조금 남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인터넷에 미리 선공개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들이 막상 영화 본편에서는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됐다는 건데요. 물론 그게 흐름상, 분위기상, 그래서 이제 삭제가 된 거긴 하겠지만 이렇게 삭제 장면들을 선공개하는 바람에 그 장면에 좀 더 추가된 이야기, 좀 더 확장된 이야기를 극장에서 보고 싶었던 관객들은 약간 갸우뚱 하기도 했을 겁니다. 몇몇 관객들은 이거 인터넷 그 예고편에서 나온 장면 안 나온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감독판을 또 이거 찾아봐야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또 이런 또 고민이 들어서 또 안 그래도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은 감독판이 정말 많은. 자,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는 에이리언이 주인공인 영화가 아닙니다. 기존 작품들처럼 에이리언이 막 이 희생자 이 사람들의 발밑까지 막 코끝까지 막 추격해 와서 막 아슬아슬하게 탈출하거나 살아남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러 가지 괴물들과 여러 가지 어떤 현상에 이 쫓겨다니는 재난 영화에 가깝기 때문에 에이리언의 활약을 기대하셨던 관객이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약간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가 좀 더 확장되면서 에이리언이 약간 조미료처럼 첨가된 느낌. 자,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냐? 바로 인조인간 월터와 데이빗인데요. 프로메테우스에서 등장했던 데이빗이 또 합류를 하면서 이야기가 약간 반전이 되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은 설명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프로메테우스 2편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전작이었던 프로메테우스에서 시대적으로도 10년이 더 지난 이야기고 그 전에 있었던 설정들을 그대로 답습을 해왔기 때문에 에이리언 시리즈를 보시는 것보다는 프로메테우스를 먼저 보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물론 그 반대의 순서도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여전히 에이리언 시리즈의 가장 큰 떡밥인 인조인간과 에이리언 그리고 이 웨이랜드라고 하는 회사의 명확한 관계와 목적 등은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상세하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프로메테우스부터 오지만디아스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그리스 고전이나 신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좀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 의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이 호러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오락적 요소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 속의 주제나 의미가 강조되다 보니까 인물 설정이나 내러티브 구조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심지어 중반부까지만 오면 결말이 어떻게 날지도 충분히 예상이 돼요. 인상적인 게 있다면 바로 새롭게 등장하는 에이리언의 모습인데요. 알 수 없는 행동들도 보여주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긴장감이 마치 에이리언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과 많이 비슷했어요. 생각보다 조금 더 잔인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징그럽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를 기대를 안 하셨던 관객들은 의외로 이제 보다가 이렇게 눈을 좀 많이 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에이리언에게 죽어나가는 아주 정말 괴기하고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지요. 일부 설정은 지나치게 설명적이긴 하지만 일부 설정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떡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화, 특히 SF 영화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에게는 재미있는 가설들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극장 밖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안주거리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R등급인데 왜 국내에서는 15세 등급이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매트릭스 2편, 3편도 미국에서는 R등급이었지만 국내에서는 15세로 개봉을 했었거든요. 미국의 R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아니에요.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보호자를 동반하면 볼 수 있는 등급이 R등급이고요. 국내의 청소년 관람 불가는 보호자가 있어도 못 보는 등급이죠. 반면에 15세는 15세 미만이어도 보호자 동반을 하면 볼 수 있는 등급이고요. 영화 자체가 뭐 어떤 잔인하거나 성적인 묘사 같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내 기준으로는 15세 정도가 좀 적절하게 타겟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왔다가 많이들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이 영화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조금 실망이셨나요?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